2023년 6월 7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미국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 프랜차이즈 디스클로저 다큐먼트라고 하는 FDD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마다 약간씩의 그 상이되는 그런 내용들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라는 개념 자체는 가맹본부, 그러니까 프랜차이저가 가맹점 프랜차이지에게 상표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은 이제 본부의 헤드쿼터의 이제 프랜차이저의 도움 속에 상품과 이제 서비스를 팔겠죠. 그리고 그 대가로 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사업 형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BBQ 치킨이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버거킹 이런 뭐 스타벅스 커피 뭐 이런 곳 그런 이제 상업 행위를 하는 거의 그런 사업 형태 모든 이제 내용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장 이제 크고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규모는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거대한데 현재 이제 미국 전역에는 약 55만 개의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운영 중이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해에 약 8천억 정도 달러,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거의 이 규모는 약 35%가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이제 고용되는 종업원 수라고 하고 그 종업원 수가 이제 7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상행위를 하는 그 어떤 매장들 의 35%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뭔가 이제 사업이 커져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한다. 그럼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겠죠. 그럼 뭐 BBQ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마포갈매기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어떤 지역으로 진출할지 가장 이제 첫 번째 어떤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마다 프랜차이즈 등록 절차가 다르고 특정 주의 경우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를 꼭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저지 같은 경우, 미국의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합당한 이유 없이 본사가 가맹점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상표권만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는 도움을 안 주더라도 가맹비만 지불하고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저지랑 뉴욕이 굉장히 비슷한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떤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프랜차이저가 별로 관리를 안 해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주의고 반면에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이 철저하게 맺어지기를 바라는 프랜차이지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의 어떤 입장을 더 대변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가맹정보 공개서인 프랜차이즈 디스클로저 다큐먼트라고 하는 FDD 등록이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정보 공개서는 이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한테 사업체에 대한 검증을 마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개서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그 가맹정보 공개서를 일일이 이제 따져보고 체크를 해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프랜차이즈 피를 내고 있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가맹점주로서 어떠한 혜택이 있길래 이 프랜차이즈 피까지 내가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런 정도로 가맹정보 공개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14일 전에 그러니까 2주 정도죠. 최소 14일 전에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가 이제 본사로부터 가맹 점주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 공개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사업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그리고 보유 중인 특허라든가 상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소송 경력이라든가 파산 경력이라든가. 왜냐면 프랜차이즈 피를 내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뭐 소송에 얽매인다든가 파산을 뭐 잦게 진행을 한다든가 이러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가맹 비용 같은 거, 가맹 비용이 뭐 너무 비합리적으로 갑자기 이제 많이 내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리고 본사가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제한을 해서 뭔가 매출을 막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비스 좀 뭔가 좀 활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광고 마케팅 같은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제한을 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미리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FDD 가맹정보공개서에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좀 적혀져 있는 걸 원합니다. 가맹점주의 의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방침들,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연수. 프랜차이즈는 교육 연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뭐 트레이닝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어떤 같은 컨셉으로 운영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매장이 같은 컨셉으로 운영되길 원하면 당연히 트레이닝,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판매 실적이라든가 다른 가맹점과의 거리 제한 같은 것들이 이제 가맹정보 공개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맹점을 하나 냈는데 불과 이제 100m 앞에 다른 가맹점을 내면 이제 가맹 그 본부는 돈을 벌 수 있을지언정 가맹점들은 이제 경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겠죠. 그리고 매출도 반토막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 공개서, 가맹정보 공개서 FDD에 꼭 담아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FDD라고 하는 이 정보공개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당 주가 스테이시, 미국에도 여러 가지 스테이시 있잖아요. 이제 50개가 넘는 이제 스테이시 있는데 이 해당 주에서 FDD에 등록을 의무로 하는 프랜차이즈 레지스트레이션 스테이트인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등록을 FDD 등록을 의무로 하는 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 등록주들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다,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꼭 FDD 등록을 의무로 하는 그런 주들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주들이 왜 이런 조항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장사가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법이 발달한 주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교민들도 많이 살고 인구 밀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전주에서 이제 소외받지 않는 아주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등록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든 워싱턴이든 뉴욕 같은 경우들은 이제 FDD 등록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가맹정보 공개서를 준비해 드린다든가, 보통 이제 100장이 넘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데 이렇게 프랜차이즈 등록에 대해서 정보 공개서 FDD를 이제 작성하고 이제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등록을 하는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문의를 주셔서 이런 미국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실 때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